자, 이거는 열린 공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진짜, 나도 이렇게 그 벽에다가, 나 사실 서울에서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딱 김충식 사진 딱 걸어놓고, 박강중 사진 걸어놓고, 윤석열, 김건희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에 근데 그게 해주질 못하니까, 못하지. 예. 아,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열받지, 갑자기? 예. 하고 싶은 거 못할 때가 가장 열받을 때요. 내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그 다음에 최은순, 그리고 김진우, 네, 김진우. 그 다음에 박강중이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합니다. 이 다 연결돼 있어요. 조남욱도 연결돼 있고. 뭐 어쨌든 저희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될 게 이 김충식이 누구냐? 윤석열 어떤 관계? 네. 이 최은순과의 관계입니다. 윤석열보다는 김충식이 최은순, 네, 내연남. 말 그대로 윤석열의 장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각종 이권 사업에 껴들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던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딸 김건희. 그러니까 이 정부와 지금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김진우가 나옵니다. 네, 이것만 알면 돼요. 오늘의 가장 중점은, 핵심은 이겁니다. 네. 박관중. 여기서 박관중이 왜 나와? 그 다음에 김충식이 왜 나와? 최은순이 왜 나와? 자, 어쨌든 이들은 다 가족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박강중, 이 사업가 겸 브로커인 박강중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검색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회장님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고 그런 MOU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걸 봤거든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핫한 박관중 회장이에요. 네, 지금 목소리 들리는 거 저죠? 이 펜을 들고 이 종이를 들고 그 다음에 수첩을 들고서 제가 호텔 커피숍, 호텔 커피숍 엄청 비싸더라고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기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던 뭐가 들리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뭔지 아시겠죠? 저도 사실 많이 검색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회장님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고 그런 MOU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자, 그 만난 사람이 지금 이 박관중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이 김충식이 장인이다, 윤석열 장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누구지? 그 윤석열 김충식 씨. 예, 장인. 예, 장인이시란 분하고 연결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그거는 예, 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전부 다 몽땅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내 이름만 하나 진짜고 나머지는 없어요. 전부 다.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작 지역에서 가지고 40환자가 제출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들을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거는 100% 팩트. 100% 팩트. 그 어디야 어디 방송사에서 뭐 자꾸 회장님을 하니까 저도 사실 그게 그거는 지금도 내가 오늘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누가 하길래 얘기해줬더니 그렇구만 이러더라고. 그 내비듭니까? 예? 내비듭니까? 뭐 열 아셔야 돼. 열. 열린 공감이라는 게 네.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내라는 사람을 잡으려 하게 아니고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김충식을 잡으려 하다 보니 김충식 책상 위에 내가 삼부통을 계약했는데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뭐냐? 김충식이가 삼부통을 소개해가지고 내하고 계약해주고 앞으로 사우디 계약이 오면 몇 프로 돈을 받아가지고 윤석열이한테 준다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써놨는데 내가 김충식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할 뿐 이렇게 소개가 만나고 누군지도 몰랐어. 만나시긴 하셨어요? 한 번 만났죠. 두 번 만나. 한 번은 김충식 누구지? 김충식이라고 장인 오승렬이 에? 오승렬이 장인. 그럼 김건희 여사님의 그러면은 아버지? 아버지죠, 아버지. 양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니고 양아버지. 그래서 만났더니만 이제 소개하는 사람 자기 차 태워 갑시다. 갔더니만 이제 그 사람이고 집이고 뭐 집도 뭐 아니지 뭐 그 무슨 문화원인가 뭐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김충식이야. 그건 뭐 하는 생각일까? 그건 뭐 문화원장으로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뭐 회사 좀 소개시켜 주십니까? 내가 자신 있으니까 한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왔어. 일주일 뒤에 뭐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국내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냐? 삼법원에 해놨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다 얘기 공정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하나 내한테 보내주십시오. 참고로 그걸 내가 보내준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열린공감이라는 데서 취재를 했었는데 김충식을 만나고 그 다음에 김충식이 누구냐?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제가 바로 제 앞에 박강중이 있는 겁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업 파트너로서 이 사람들이 제안한 그런 사업 제안서를 우리가 듣고 투자자로서 만난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자로서 만난 게 아니라요. 투자자로 위장해서 만난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한 20억 정도 투자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난 거예요. 왜 만나줬겠어요? 이 사람들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니네가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너네가 과연 이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연 너네가 최은순과 김건희 오빠를 만난 게 맞는지 네. 그러니까 너네들의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날 머리도 자르고 정장도 입고 가고 네. 네, 세파라님 내 소중한 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떨었죠. 이 앞에서 떨진 않았고 마치 사업가인 척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김충식을 만났다. 네, 만났다고 인정했고요. 그 다음 김충식이 누구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김건희의 양아버지. 네, 김건희의 양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김충식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김충식을 만난 이유는 뭘까요? 단순해요. 왜 만났을까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이들과의 뭔가의 연관고리를 하려고 만났겠죠? 김충식을 그냥 만났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정은님, 네, 소중한 분 감사합니다. 제가 삼부토건 계약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어디다 모아놨지? 잠깐만요. 여기 있다. 요즘 자, 박관중 사인 3부토건. 네. 이들이 김충식한테 자료를 줬던 거는 몇 경짜리 그 엄청난 몇 경이면 얼마야? 엄청난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 잔고 증명을 보여주면서 사업계획서를 김충식한테 보여준 겁니다. 왜 이들이 김충식한테 이런 걸 줬을까요? 자신이 삼부토건과 MOU 계약을 맺고 삼부토건을 대행해서 사우디에 관련 모든 사업을 자신들이 하겠다. 네. 이런 내용 약정서. 삼부토건과 박관중이 약정서를 낸 거를 김충식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김충식이 굉장히 많은 서류를 갖고 있었죠. 그 중에 서류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업무약정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업무약정서는 뭐냐면 박광중 삼부토건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업무 약정서. 자, 이게 바로 아까 약정서의 사안입니다. 박광중은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제1조에 명시된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 사우디의 모든 수의 계약에 대한 프로젝트. 수의 계약 관련하여 본 업무 약정서에 정한 바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무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그 약정서가 이 증거입니다. 희한하죠? 삼부토건하고 왜 연결이 돼 있을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걸 볼게요. 자, 대정부 요청서.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 대정부 요청서를 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과 사우디 관계, 양국 정치, 중요한 거는 대정부 요청서가 뭐냐면 정부에게 나에게 특사를 달라. 나에게 특사를 달라. 나에게 특사를 주면 사우디의 모든 사업, 네옴시티에 관련된 사업에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근데 나도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특사 자격을 준다 하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으니 나에게 특사를 달라. 이해했어요? 네.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쉽게 가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윤석열이 나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어렵고 결정을 못해. 더더군다나 지금 총선이라 가지고 전부 다 거기 신경 써서 여기는 신경 안 써요. 내가 볼 때 얘기한 지가 2달, 3달 되면서 전부 다 그쪽에만 신경 쓰고 있고.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들 많아야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저하고 친한 사람 중에서 윤석열이하고 뭐 다 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윤석열 뽑아준 사람이야,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총선 끝나면 내 이름 보내가지고 사우디의 특임 대사를 만들어주려고 해. 특임 대사. 그러면 내가 사우디 특임 대사가 되면 좋은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공사 수주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한국 업체 가더라도 내가 사우디 공사 50조 받아왔습니다. 그러고 현대 가가지고 내가 대사 권한으로 가는 거고 그냥 틀려요. 대사 권한이면 윤석열은 내한테 줬는데 대통령이 보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기업에서 나는 몰라요 하지는 않더라고.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궁금한 게. 이 정도 사업이면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도 자꾸 반복하지 말고 내한테 그 사우디 전체, 중동 전체 특임대사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공교롭게도 내가 이제 우리 중동 전체에 표를 보니까 사우디만 대사가 없더라고. 사우디만. 특임대사. 민간 대사가 사우디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 해가 보내주고 사우디 없으니 내를 임명시켜 주십시오. 얘기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요번에 끝나면 바로 해줄 거예요. 아, 청소 끝나? 예. 그러면 거의 뭐 특사처럼 대사 역할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특임 대사예요, 그냥. 그러면 아무래도 사실 그 이상 애우를 해주셔야지. 어떤 관계냐면 네 각 나라마다 대사들이 있어요. 있죠. 특임대사는 캐드라스 한국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왕세자들이랑 친하시니까 네. 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얘기하기 더 편하겠네요. 훨씬 더 어. 편하죠. 부분이 더 있는 거죠. 그쵸. 내가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보다 그렇죠. 또 개인 회사 자격으로 가는 것보다 아, 정부의 자격으로 내가 우리나라 대사야. 네. 무슨 대사야? 홍사 수주를 위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있잖아요. 다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 해가 지금 두 군데 얘기하는데 한 군데는 그 전부터 한다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총선 끝나고 바로 해줄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일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되니까 그걸 이제 중간에 그냥 내용을 다 충분히 전달해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은 뭐 한 500조, 1000조 할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면 대기업 한 3개, 4개 특임 대사 그러면 바로 가서 내가 내고를 할 수 있잖아. 야, 왕씨한테 가서 내가 이런 그 회사 자,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이 사람 입에서 누가 얘기가 나오나요? 네. 잘 들리셨나요? 어떻게 잘 들리셨어요? 잘 들리셨으면 1번. 네. 한 번 더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셨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어렵고 결정을 못해. 더더군다나 지금 총선이라 가지고. 자, 총선이란 얘기는 이 사람을 총선 전에 만났어요. 3월 달에 만난 겁니다. 3월 말쯤에 만났는데 총선 때문에 특임 대사가 미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면 자신을 특임 대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누가? 윤석열이. 잘 들어보세요. 전부 다 거기 신경 쓰지 여기는 신경 안 써요. 내가 볼 때 얘기한 지가 2달, 3달 됐는데도 전부 다 그쪽에만 신경 쓰고 있고.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들 만나야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저하고 친한 사람 중에서 윤석열이하고 뭐 다 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윤석열 뽑아준 사람이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총선 끝나면 내 이름 보내가지고 사우디의 특임 대사를 만들어주려고 해요. 특임 대사. 그러면 내가 사우디 특임 대사가 되면 좋은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공사 수주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한국 업체 가더라도 내가 사우디 공사 50조 받아왔습니다. 그러고 현대 가가지고 내가 대사 권한으로 가는 거고 그냥 가고 설레요. 대사 권한이면 윤석열은 나한테 줬는데. 자, 윤석열이가 나한테 줬는데 대통령이 보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기업에서 나는 몰라야 하지는 않더라고. 자, 이 사람이 만약에 특임 대사를 정말 윤석열한테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람이 무슨 지가 뭐라고. 야,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들 윤석열을 팔면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만 봤을 때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니 이 사람이 김충식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윤석열과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엮으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들 이 사기꾼 아닙니까? 자기가 막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야, 내가 윤석열한테 특임 대사를 만나. 저는 이 사람한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한테 한 20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우리한테 투자 계획서를 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 계획서를 받고 너네한테 내가 투자를 안 할지 만나러 가자. 그래서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떤 정신병자가 이 사람한테 투자하겠습니까? 자기가 막 윤석열 팔면서 막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제이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 얘가 윤석열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만나기 하루 전에 열린공감에서 이런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어떤 뉴스를 터뜨렸냐면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자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바로 이 사람. 네. 최은수 씨의 큰아들. 자, 여기는 구치소입니다. 최은순이 있는 동부구치소.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입니다. 김진우 씨입니다. 즉 김건희 씨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오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자 쓴 사람 보이시죠? 바로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지난 국정농단 시리즈 보도 당시 자신은 박관중이 아니라면서 저희 취재기자를 폭행했던 바로 이 사람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저는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일 박관중 씨가 맞다면 왜 이 사람은 최은수 씨를 면회하려고 하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 윤곽,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인중의 넓이, 입모양 등을 봤을 때 자, 보셨죠? 박강준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자기한테 특사를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신 것처럼 감옥에 있는 최은순을 박강준과 김건희의 오빠가 최은순을 만나러 갑니다. 최은순을 왜 만났을까요? 최은순을 왜 만났을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이겁니다. 사우디 특사. 네, 사우디 특사를 달라는 거죠. 자, 만약에 최은순을 만나서 김건희 오빠도 만났잖아요. 그러면 진짜 특사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말이 100%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말은 분명히 여기 써져 있습니다. 뭐가 써져 있냐면 이미 이 사람은 이걸로, 자, 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인지 볼게요. 대정부 요청서, 한국과 사우디 관계는 뭐 해서 결론은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우디에 자신이 굉장히 사우디 왕과 친하니까 자기한테 특사를 달라는 겁니다. 요청서예요. 이 요청서가 진짜 전달이 됐을까요? 에너지 분야, 인프라 분야, 방산 분야에 사우디에 돈을 벌 수 있다. 요청 내용, 대형글로벌 박관중 대표의 대한민국 정부 혹은 관련 기관의 민간대사 특사 등으로 임명을 요청합니다. 요청 계기, 대형글로벌은 사우디와 카타르, 인도에서 44년간 건설, 무역,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정부 관련 기관 및 개발사로부터 하나 약 100조 원 이상의 건설 수주를 할 한국 건설회사 소개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한국 건설사의 공사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임명 효과.
향후 10년간 한국건설사는 1,000조 원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의계약. 네, 수의계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윤석열이 이 사람을 특사를 만들어주고, 네, 잘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이 이 사람을 특사를 만들어주고 향후 10년간 한국건설사 1,000조 원의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에 최은순의 입김이 들어가서 윤석열이 얘를 특사로 줬어요. 그러면 일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어디서 많이 들었죠? 수의계약. 한국건설사에 유리합니다. 이 한국건설사를 만약에 최은순이라고 칩시다. 직접 최은순을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향후 10년간 최은순은 1,000조 원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최은순에 유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사우디와 한국의 관련 산업 분야의 상호 국익이 부합됩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등과 협력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 채널, 이게 중요합니다. 사우디 로열 왕가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건설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무역, 사우디 한국 간의 밀접한 건설. 야,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이거 확인하면은, 확인하잖아? 그럼 내가 대통령이라도 얘를 만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짜 같잖아요. 근데 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김충식이라는 이 박강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우디 담수청 관련해서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 협의차 방안을 했거든요. 원래 일본에 가려고 그랬어요. 김대웅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담수청과 일행이 성남시 정수장을 방문하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일본에 가려고 그랬는데 한국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누가 왔냐? SWCC, 이게 바로 담수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바닷물을 바로 민물로 만드는 그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바 담수청 일행이 지난 17일, 19일까지 3일간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협의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SWC 일행은 청장을 비롯해 주지사, 부지사가 이끄는 고위급 대표 단 16명이 왔어요. 사우디에서. 이들이 사우디 정부에 진행하는 대규모 담수 플랜트 프로젝트 29개를 올해부터 2, 3년 내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 150달러 규모이다. 이번 방안은 국내 서화 엔지니어링과 협력하는 박간중 회장, 대윤글로벌 회장과 43년간 사우디에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 친분으로 성사됐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실제로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최고층 일행과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서화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포스코, ENC, LG화학, DLENC, KCC, 삼부토건, 우림, 태경, 파이나시아, 담수화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위한 공장 순회를 진행했어요. 실제로요. 이번에 참가한 담수화 관련 한국 기업들은 최우수 과학기술의 최신 성과에 중점을 두고 SWCC와 혁신을 촉진하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내용으로 소개 및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러분들, 이 박강중이라는 사람이요, 사우디에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 친분이 성사됐다라고, 그래서 정말 사우디 담수청을 데리고 왔다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과연 이 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라고 가정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어렵고 결정을 못해. 더더군다나 지금 총선이라 가지고 전부 다 거기 신경 써서 여기는 신경 안 써요. 내가 볼 때 얘기한 지가 2달, 3달 됐는데도 전부 다 그쪽에만 신경 쓰고 있고.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들 많아야죠. 아니 그래서 파워 있는 사람들 제가 많지. 아는 사람 중에서 저하고 친한 사람 중에서 윤석열이하고 뭐 다 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윤석열 뽑아준 사람이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총선 끝나면 내일을 보내가지고 사우디의 특임 대사를 만들었습니다. 특임 대사. 그러면 내가 사우디 특임 대사가 되면 좋은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공사 수주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한국 업체 가더라도 내가 사우디 공사 50조 받아왔습니다. 그러고 현대 가가지고 내가 대사 권한으로 가는 거고 그냥 가고 틀려요. 대사 권한이면 윤석열은 나한테 줬는데 대통령이 보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기업에서 나는 몰라야 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궁금한 게 이 정도 사업이면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도 자꾸 반복하지 말고 내한테 그 사우디 전체, 중동 전체 특임대사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공교롭게도 내가 이제 우리 중동 전체에 표를 보니까 사우디만 대사가 없더라고. 사우디만. 특임대사. 민간 대사가 사우디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 해가 보내주고, 사우디 없으니 내를 임명시켜 주십시오. 얘기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요번에 끝나면 바로 해줄 거예요. 아, 총선 끝나면? 예. 그러면 거의 뭐 특사처럼 대사 역할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특임 대사예요, 그냥. 그러면 아무래도 사실 그 이상 애우를 해주셔야지. 어떤 관계냐면 네, 각 나라마다 대사들이 있어요. 있죠. 특임대사는 걔들 같은 한국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왕세자들이랑 친하시니까 네. 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얘기가 더 편하겠네요. 훨씬 더 그런 편하죠. 부분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보다, 그렇죠. 또 개인 회사 자격으로 가는 것보다 정부의 자격으로, 내가 우리나라 대사야. 네. 무슨 대사야? 공사 수주를 위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있는 사람이야. 다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그걸 해달라 해가 지금 2군데 얘기하는데, 한 군데는 그 전부터 한다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총선 끝나고 바로 해줄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일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되니까, 그 이제 중간에 내용을 다 충분히 전달해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은 뭐 한 500조, 1000조 할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면 대기업 한 3개, 4개 특임 대사, 그러면 바로 가서 내가 내고를 할 수 있잖아. 야, 왕씨한테 가서 내가 이런 회사.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은 특임 대사로 임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좀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강중이라는 사람이 특임 대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지금 특임 대사가 됐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거는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말 총선 전이었으니까. 만약 이 사람이 지금 특임 대사가 됐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최은순이 이제 나왔어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정말 최은순과 만나서 뭔가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큰일 아닌가요? 수의 계약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꾼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최은순한테 사기를 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실제로 KCC 그 담수청을 데리고 왔다라는데, 원희룡이 글쎄 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어요. 봐봐요. 사우디 왕실에서 여러분들, 사우디 왕실에서
이 박관중이라는 사람이 담수청 관계자를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대기업들이 다 반겨서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그때 국토부 장관이 누구였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원희룡 얘기가, 원희룡이 여기서 왜 나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회장님 이렇게 했으면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뭐다 잘라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원희룡이가 대우건설에 가 있다가 이제 내가 이 장관들도 데려오고 차관들 16명 데려왔다니까, 야, 어떤 놈이 데려와서 그거 묻는 게 아니고, 그 내가 그래서 원희룡이라는 놈을 우습게 보는 게, 과연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 누구냐부터 알아가지고 내한테 와야 되는데, 없이 대우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뭐라 하냐, 우리나라에 업체, 거기에 들어간 업체들 다 내일 오라 그래라. 내하고 협의 좀 하자. 그럼 내가 우성이게 지가 사우디 대사관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됐으며 어디 뭐 일정이라도 알아가지고 내한테 오는 거는 좋은데 그런 거 무시하고, 야, 전부 다 내일 모레까지 어디 다 모이라 그래, 기업들. 그래 내가 얘기해줬어. 내일 모레 그 사람 떠나는데 뭘 모여 이 사람아. 내용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야. 그 대우에서 연락 왔어. 아니 뭐 장관님이 내일 모레 1시에 식사하면서 다 제공하겠다고 좀 연락해달라는데, 그래 내가 내일 모레 12시에 떠나는데 뭘 하자는 거야?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한테 와야지. 어디 가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장관이라는 놈이. 내가 그래 한심해가지고, 참 장관이라는 놈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 무슨 자격으로 지가 장관한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 우습게 보이는 거야. 내가 볼 때 우스운 거야. 장관이 저 정도면 국회의원 새끼는 그더군다나 우스울 거고 다 똑같아. 내가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내가 윤 대통령 이 당선 시켜준 사람 안다. 내가 그 사람 얘기해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누구냐 왜 가는 일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는데 답이 없어. 그러고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내 내용을 볼 때만, 이거는 정부 얘기해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을 안 받아오겠습니다. 받아오십시오. 그게 세 번째인데, 이번에 세 번째는 확실하게 해주겠다. 내가 총선 끝나 해주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래. 그게 내가 특별하게 써먹을 때가 있는 거야. 봉사를 따고 주고 하는 그런 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옵니다. 이건 아까 다른 내용이에요. 누가 준다 그랬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답이 없어. 그러고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내 내용을 볼 때만, 이거는 정부 얘기해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을 안 받아오겠습니다. 받아오십시오. 그게 세 번째인데, 이번에 세 번째는 확실하게 해주겠다. 내가 총선 끝나 해주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래. 그게.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을 받쳐주겠다. 근데 답이 없었어. 두 번째도 답이 없어. 세 번째는 이거는 정부가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자기가 그 권한을 받아오겠다. 근데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는데 답이 없어. 그러고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내 내용을 볼 때만, 이거는 정부 얘기해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을 안 받아오겠습니다. 받아오십시오. 그게 세 번째인데, 이번에 세 번째는 확실하게 해주겠다. 내가 총선 끝나 해주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자, 총선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 총선 끝나면 해주겠다. 이 사람의 주장으로서는 총선 끝날 때 정부에서 특사를 주겠다. 이해하셨죠? 결론은 특사를 주겠다는 거죠. 누가? 윤석열 정부가. 네. 왜 그게 가능하냐?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다 사기인데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2023년 9월 달에 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 사우디의 정부 관계자를 16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박강중 회장이 대용 글로벌 회장과 약 43년간 사우디에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의 친분으로 성사가 됐고, 이걸로 인해서 SWCC 최고층 일행의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서화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포스코, ENC, LG화학, KCC, 삼부토건, 우림,
태경 BK, 파이나시아가 공장 순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희룡도 이 사람을 부르려고 했고, 근데 원희룡은 바보 같대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죠? 원희룡이 부르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우리 내일 모레 가도 뭔 개소리야. 원희룡 그 새끼 장관 맞아? 뭐 그딴 애가 다 있어. 야, 장관이 그런 것도 안 알아봐? 누구 데리고 왔는지, 누가 데리고 왔는지 자기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죠? 그게 장관 맞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이 대정부 요청서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데려왔잖아.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정리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자, 공사개혁. 볼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 담수청 SWC 담수화 플랜트, 현대건설 및 중견기업 사우디 대기업 컨소시엄과 계약 추진 중. 맞죠? 9월 박강중의 초청 사우디 담수청 총괄 15명과 방한. 이거 65조 원 계약 협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우디 연금기금 쇼핑몰 65조 사업에 또 할 수 있대요. 다음, 주택 하우징 120만 세대 약 1000조, 이것도 할 수 있대요. 수의계약.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수의계약을 가장 좋아하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자, 네옴시티, 여기를 주목하세요. 다른 거는 그전 사업들은 기업 간 기업,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알짜배기예요. 이거는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13,000명 사우디 국부펀드로. 이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저희한테 초기 비용, 회사 설립 비용을 20억 정도 투자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할 건데 이거는 우리다. 다른 사업들은 뭐냐면 기업과 기업 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20억을 투자했어. 최은순이 한 100억을 투자했어. 뭐 김사랑이라는 사람이 100억을 투자했어. 그럼 이게 얼마나 돈이 되냐? 볼까요?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킹살만 에어포트도 50조 원, 6.5조 원, 뭐 이렇게 이걸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박강중이는 뭘 해달라? 특사를 해달라. 누가? 윤석열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어떻게 했다? 내가 이 만나기 전에 바로 이들은 이미 김건희, 최은순을 얼굴이 안 만났다. 보이는데요. 바로 이 사람. 이게 무슨 거예요? 최은수 씨의 큰아들 김진우 씨입니다. 즉 김건희 씨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오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자 쓴 사람 보이시죠? 바로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지난 국정농단 시리즈 보도 당시 자신은 박관중이 아니라면서 저희 취재기자를 폭행했던 바로 이 사람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저는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일 박관중 씨가 맞다면 왜 이 사람은 최은수 씨를 면회하려고 하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 윤곽,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인중의 넓이, 입 모양 등을 봤을 때 네. 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이미 제가 만나기 전에 최은순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충식을 실제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만났을까요? 여러분들 최순실이 자꾸 최은순이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데 최은순을 왜 만났을까요? 윤석열의 장모를 이 사람들이 왜 만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만났을까요? 이 사람이 뭔데 김건희의 오빠가 만나고 감옥에 있는 최은순을 만나러 가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뭔가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만약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엄청난 이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뭐 아랍 1세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을 했었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삼부토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삼부토건에 자, 이 사진들을 보세요. SWCC에 이 사람이 실제로 갔던 사진. 이건 아마 사우디의 현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왕가들과의 사진. 합성 아니죠? 이거 합성 아니에요. 자, 합성 아니죠? 그러니까 친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우디 담수청 한국 현대건설 방문할 때, 포스코 방문할 때, 이 사람이 왜 여기 같이 가죠? LG화학 방문할 때, 환경부 방문할 때, 국가에서 엄청 신경을 쓴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삼부토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삼부토건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사우디 네옴시티 CEO를 만났어요. 뭐 여기 개발 대표도 만났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압둘라 알 무트랄카와 만나서 사진 찍었어요. 자, 빈살만과 친후 관계고 사우디의 유력 귀족 관문이고 사우디 산업단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압둘라와 뭐 만났다. 뭐 누구와 사진 찍었다. 그게 ABCC라는 업체에서 위임장을 줬어요. 이게 김상현 회장이 아까 얘기했던 김 회장, 그 안경 쓴 사람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 그 다음에 박간중. 네. 박간중. 자, 위임장.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주택사업에 약 1억 불의 업무 약정서를 누구랑 맺었어요?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과 박간중이 업무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사기꾼이라면 이 삼부토건이 이 사람과 이 업무 약정서를 맺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까 이걸 했겠죠. 네. 그러면은 삼부토건과 연결되고 김충식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연결되죠? 김진우랑 연결되고 다 연결되잖아. 네. 왜 만나는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으로 봤을 때 이 사람도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기꾼을 김충식이 만나고 최은순이 만나고 김건희의 오빠가 만나고 윤석열은 특사를 해준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박강중이 중심에 있고요. 나는 그 박강중을 만났고. 그럼 여러분들 과연 이게 허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연관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충식 장인 이야기 아까 들었죠? 네, 원희룡 이야기 들었고 사우디 특사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최은순과 열린공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지금 최은순 씨인가? 김건희 오빠인가? 김건희 맞나? 아, 열린 공감 거기서 나왔죠. 그쪽으로는 연관이 걔네들은 저들을 만드는 전자뉴스 같은 거. 농간이잖아. 거기에 몽땅 거기는 그 뉴스라는 게 근거도 없고 검증도 안 돼서 지 맘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자 쓰시고 이렇게 나오셨다. 아니 그래서 내가 그놈이 왔길래 잡아가지고 동작 경찰서 가자. 그랬더니 그놈이 거기에 보면 뭐 난 폭행하십니까? 야 폭행은 자식아 네가 도망가려면 못 가게 내가 허리 잡은 거고 내가 네 같은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내가 동작 경찰서 제출한 거야. 그때 같이 같이 내가 그놈 지금 나가는 거 사진 찍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내가 근거를 남겨놨어. 네가 또 뚜다문 자식아 도망가면 안 되지.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네가 경찰서에서 인터뷰 나한테 요청해. 근데 해줄게. 그럼 네가 거짓말 못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도망갔어요. 그러면 김건희 오빠인가 만나셔가지고 거기 갔다라는 거 온라인 나온 것도 거짓말이. 만난 것도 안 되고 누군지 누구 오빠가 누구예요? 아니 그 저기 나왔어요. 유튜브에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들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생각했지.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걔들은 사이비 기자들 아니야. 걔들이 정보 기자 출신인데 다 잘려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는 회장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 무성 분이시다 생각이 들었죠. 사실. 그래서 정부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믿어지게. 접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서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회장님 내가 그 상당히 이렇게 회사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보내드렸잖아. 아까 이게 그 어디야 지금 최은순 씨인가? 김건희 오빠인가? 김건희 맞나? 아, 열린 공감 거기서 나왔죠. 그쪽으로는 연관이 걔네들은 저들을 만드는 전자뉴스 같은 거. 농간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열린 공감이 걔네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당연히 이 사람들 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린 공감을 조금 비하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비하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들으려면 열린 공감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 아셨죠? 그 어디야 지금 최은순 씨인가? 김건희 오빠인가? 김건희 맞나? 아, 열린 공감 거기서 나왔죠. 그쪽으로는 연관이 걔네들은 저들을 만드는 전자뉴스 같은 거. 농간이잖아. 거기에 몽땅 거기는 그 뉴스라는 게 근거도 없고 검증도 안 돼서 지 맘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자 쓰시고 이렇게 나오셨다. 아니 그래서 내가 그놈이 왔길래 잡아가지고 동작 경찰서 가자. 그럼 여기서 열린 공감이 이 사람이 그 박강중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박강중이 열린 공감을 만났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거기에 보면 뭐 난 폭행하십니까? 야 폭행은 자식아 네가 도망가려면 못 가게 내가 허리 잡은 거고 내가 네 같은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내가 동작 경찰서 제출한 거야. 그때 같이 같이 내가 그놈 지금 나가는 거 사진 찍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내가 근거를 남겨놨어. 네가 또 뚜다문 자식아 도망가면 안 되지.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네가 경찰서에서 인터뷰 나한테 요청해. 근데 해줄게. 그럼 네가 거짓말 못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도망갔어요. 그러면 김건희 오빠인가 만나셔가지고 거기 갔다라는 거 온라인 나온 것도 거짓말이. 만난 것도 안 되고 누군지 오빠가 누구예요? 자, 오빠가 누구야라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정을 안 해요. 오빠 누구야? 막 당황하죠. 막 전화 받아서 오빠가 누구야? 우리 그런 적 없어? 그런데 이미 만났다라는 게 장면에 잡혔고 그 다음에 방송이 꺼진 상태에서 인정을 했어요. 담배 피면서. 사실 만났다. 우리가 최은수도 만났고 김건희 오빠도 만났다.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네. 만났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우리가 녹음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 드리는데 그 녹음이 안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가서 담배 피면서 잠깐 얘기했을 때 그때 그들이 먼저 사실 만났다. 자신들이 그 김진우와 최은순을 만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김충식과 박관중 그 다음에 최은순
김진우 이들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우디 사업에 엄청난 큰 사업이 만약에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 최은순이 거의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은순이 감옥에서 뭘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최은순이 지시를 많이 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 제보가 맞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김진우를 만나서 김충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충식이 김진우를 소개시를 해줬겠죠? 이 사람 아니 대통령의 영부인의 오빠를 누가 함부로 만납니까? 만났죠. 실제로 만났죠. 김충식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김진우를 만나고 그리고 최은순을 만났어요. 자, 예를 들어 김충식을 만났는데 이게 만약에 허위 같다 그럼 김충식이 김진우를 소개해 줬겠습니까? 근데 정말 웃기죠. 이 사실이 맞다라고 여기고 대통령의 영부인의 오빠를 소개해 줬어요. 양아버지라고 불리는 김건희의 양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양아들을 소개시켜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면 실제로 김진우를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김진우가 자신의 엄마를 만났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바보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인이고 그의 오빠고 근데 이들이 정말 멍청한 바보일까요? 이 사람들을 왜 최은순을 만나게 했을까요? 감옥에 있는데 최은순을 왜 만났을까요? 급하니까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맞다라 그러면 최은순은 왜 나왔을까요? 가석방을 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모든 걸 가정해 보면 여러분들 저는 이런 가정을 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대통령이 탄핵될 때가 됐으니까 이런 사업들 특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한다 그러면 최은순, 그 다음에 김진우, 김건희 그 오빠 이들은 이 사업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든지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최은순이 왜 이렇게 일찍 나올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은순이 14일 날 나와요. 그 5월 14일 날 나오면 이제 모든 기자들이 앞으로는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은순한테 집중하면 됩니다. 최은순이 박강중을 만나는지 박강중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박강중이 특사가 됐는지를 밝혀내면 이 모든 연결고리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김충식은 왜 급하게 또 떴을까요? 과연 김충식은 사우디로 갔을까요? 김진우는 혹시 사우디를 갔다 왔을까요? 만약에 내가 김진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에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박강중이라는 사람이 사우디의 그런 왕족과 친한지 안 친한지 여러분들 같으면 확인을 못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무조건 확인할 것 같아요. 원래 이들은 저한테도 확인을 하러 같이 가자 그랬어요. 제가 제이잖아요. 제이님, 우리가 4월 5일날 들어갈 거니까 사우디로 들어갈 거니까 4월 5일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초청을 해줄 테니 왕가와 이런 사업을 다 같이 만나자. 눈으로 직접 보고 계약해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꾼들이 직접 불러가지고 자신들이 왕가랑 친하고 이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계약하나요? 안 보여주고 계약하죠. 왜냐면 거짓이면은 부르질 않죠. 계약서 쓰지 말래. 돈도 보내지 말래. 사우디에 와서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우디에 진짜 갔는데 왕족들 오고 막 대한민국 장관들 막 와 있고 막 대기업 다 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그러면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박강중이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김충식과 김진우, 최은순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까지 완벽하게 이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자,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영부인, 대한민국 영부인의 오빠와 영부인의 엄마, 장인, 장모, 이 사람들이 희대 사기꾼한테 이 국가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방송을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게 만약에 사기를 당할 뻔했어. 특사까지 만약에 줬어.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이걸 멈췄다 라고 하면 사기꾼의 대한민국이 넘어갈 뻔한 걸 막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들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강중이 사기꾼이라면 이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박강중이 사기가 아니라면 이들은 엄청난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들이 김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가 프린트 해가지고 지 책상 위에 내가 그래서 그 김충식이라는 놈 미친놈이라는 게 그거 만들어가 저 올려놨어요. 그 대외비거든. 절대 보여서 안 돼. 남의 회사에 계약했는 누가 보여주냐고. 무시한 놈 보통 그걸 갖다 책상에 올려놓고 기자들만 얘기, 기자들이 그거 다 찍어간 거야. 몰래 카메라로. 그걸 이제 언론에 터뜨린 거지. 누구냐? 이름 보니까 내 이름 있고 뭐 있고 우리 회사 이름 있으니까 결국 깨 맞춘 게 뭐냐? 김충식이가 사우디에서 이런 공사하고 오는 교민 뭐 누구누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삼부통을 계약을 해주고 두 번째는 어디하고 해가 등등 해가지고 모든 계약에 몇 프로씩 받아가지고 그걸 정부에 지우는 거라 했다. 그럼 내가 왜가 없었어. 내가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누가 그랬다가 왜 가만 놔둡니까? 해명해가 고소라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탓해단 게 아니에요. 내보고 한 사람이 회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그걸 해명한다고 떠들면 그 사람들은 더 반갑고 더 좋은 구실밖에 안 되는 거고 하지 마세요. 안 하고 다음날 내 이름 없어졌어. 끝이야 그걸로. 그러고는 다른 얘기 다 나오는 거야. 그게 제2 국정농단에 나오는데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거기에 내가 삼부토 계약서 있으니까 엮은 거고 삼부토고는 1년 전부터 내가 만든 거예요. 작년이 아니라고. 근데 그 새끼들은 김충식이가 해가지고 했다. 말도 안 돼. 저는 사실 회장님 성함을 검색하고. 자, 이해하셨나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열린 공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충식이 정말 미친놈이라고. 다시 한번 들을까요? 김충식 미친놈. 그 지가 프린트 해가지고 지 책상 위에 내가 그래서 그 김충식이라는 놈 미친놈이라는 게 그거 만들어가 저 올려놨어요. 난 근데 이거 이해해. 이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줬어요. 김충식한테. 네. 그래서 이거는 열린 공간 걸 봐야 돼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열린 공감 PD에게 이 모든 자료를 다 줄 거예요. 그래야지 열린 공감도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거를 맞춰서 이거를 끝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열린 공감 줄 건데,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매일 나한테 김충식이에요. 박 회장하고 나 그 묶어줄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지금 식권자들이에요. 왕자가 100% 믿어요. 아, 이분을요? 그래가지고 100조고 200조고 그래서 나한테 이거 가져온 거예요. 공사 되든 그래서 방위 산업이 되든 환경 산업이 되든 응? 아주 지정해서 해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사랑 뭐 어디 뭐 여기 어느 회사가 거기다 공사를 합니까? 대우. 예예. 지금 현재 SK 그다음에 LG 현대도 크다. 현대.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 내가 직접 줬어요. 아 현대 그 현대 건설입니까? 예, 현대 건설. 아 직접 주셨으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직접 줬어요. 자, 직접 줬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과거고 제가 찍은 건 미래예요. 미래 그 박강중을 전 직접 만난 거고 아직까지 열린공감 박강중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열린공감이 취재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만난 거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맞춰보니까 어때요? 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우, 예, 지금 현재 SK, 예. 그 다음에 LG, 현대도 크다. 현대,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요. 현대 건설입니까? 현대 건설. 직접 지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직접 줬어요. 삼부토건도 지금 계약을 했어요. 삼구토건도 계약을 했으니까. 삼부토건, 토건도 협의해서 또 사진 나한테 다 보냈지. 참 대단하십니다. 일단 이렇게 다 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와요. 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거죠. 네. 1경 3천억짜리 이 얘기가 나와요. 저희한테도 나옵니다. 대표님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박강중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통장 잔고가 맞습니다. 이게 누구 통장 잔고냐면 사우디에 그 석유 쪽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그런 회사의 잔고예요. 그 이번에 네옴시티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거지. 이거는 실제로 최은순과 김건희의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김충식의 돈도 아닙니다. 그때 아마 몰라가지고 열린공감에서는 이것만 보고서 이게 김충식의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취재한 걸로는 분명히 그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네, 이 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린공감이 가장 잘한 게 이게 진짜라는 거를 확인시켰다라는 게 열린공감이 제일 잘했다고 해서 열린공감을 깝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네옴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석유 관련된 그런 회사들의 그런 통장, 잔고 내역입니다. 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결론은 이 열린공감에서 이미 취재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저는 이 취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도 취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겹친 거죠. 네. 겹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공감에서는 결론은 6시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외딴 곳에 했던 다 찾았거든요. 다시 뭐 제가 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며 문제는 과요. 7분을 더 해. 기념비가 사업이 그 뭐랄까? 총 10. 네네 맞아요. 중요한 거는 열린공감이 만나지 못했던 거는 박강중이에요. 왜냐하면 열린공감이 이미 노출이 됐고 그래서 저는 박강중을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떤 걸로 만나냐면 바로 투자자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만약에 기자로서 만났다면 절대 인터뷰를 안 했겠죠.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이 하늘이 내려주신 게 뭐냐면 제보자가 이 사람들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자신들한테 투자를 할 의향이 있냐라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사업이 뭐였냐면 그때 제가 받았던 사업 계획서거든요. 이거를 사업할 계획이 있냐? 자,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이님, 제 구독자인데, 제이님, 지금 이런 사람한테 왔는데,
이거 혹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박강중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도 김충식하고 박강중을 찾고 있었는데 완전 소름 돋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어디였지? 그때가 언제였지? 어디 내려갈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참 어디였더라? 선거 운동하고 있을 때였어. 박강중 얘기가 딱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그 제보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공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거의 일치해.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자. 어떻게 만나야 되냐? 투자자로 만나자 라고 해서 만나서 이거를 찍어놓고 총선이 끝나고 터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터뜨리는데 이 터뜨린 이유도 바로 최은순이 나오기 때문에 터뜨리는 거예요. 자, 이게 알짜배기예요. 돈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들 모든 걸 3월 14일 날 제가 만났네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게 다 진짜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가정이라고 저 여러분들 다 근데 저를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날 안경을 벗고요. 렌즈를 끼고요. 그다음에 정장을 입었어요. 근데 모자를 안 쓰고 머리를 깔끔하게 해서 무스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죠. 네. 안경만 벗어도 못 알아볼걸요. 정장 입고. 네. 그래서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저도 나름대로 얼마나 넥타이 딱 매고 정장 딱 입고 그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딱 그 다이어리 하나 딱 들고 비서인 척. 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났으니까 못 알아보지. 이러고 나가서 봐. 그럼 당연히 알아보죠. 얼마나 떨렸는데. 자,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최은순이 이걸 투자했거나 우리가 투자를 했다. 그 돈을 어떻게 버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우디 노무자 캠프 프로젝트 투자 제안. 네옴시티 더라인 노무자 캠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한밭집이에요. 네옴시티를 짓는데 많은 외노자들이 올 텐데 이 사람들의 숙식 제공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지을 건데 그 안에 당연히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밥도 줘야 되고 이거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수많은 국책 사업들은 기업과 기원을 연결해 주면서 끝내는 거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한마디 이러는 거예요. 야, 공사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공사할 때 여러분들 한밭집 준다 그러면 한밭집 장사 잘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혹시 한밭집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거 거의 아는 사람 줘요. 큰 공사에 무슨 건물 질 때 2년 3년 짓잖아요. 그럼 한밭집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줘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다는 게 뭐냐면 봐봐요. 한밭집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 그냥 한밭집이나 해. 이건 네가 수익 사업으로 해. 네가 투자해서 한밭집 만들면 내가 지원해 줄게. 대신 이만큼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네가 대행을 해줘. 이해하셨죠? 자, 네옴시티 개발청이 뭐 사업주는 합법법원 솔루션 20년 운영 관리를 한대요. 계약 규모가 13,000명이고 3,400, 공사 대금이 5억 5천만 달러, 하나로 7,300억 정도의 공사를 할 건데 투자 금액 100만 우리한테 13억을 투자하라고 한 거예요. 네. 투자 100만 달러에서 자금 확인 STS솔련과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방문해서 합작 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51% 뭐 투자자 49% 해가지고 여기 개발청에 등록을 한 다음에 노무자 캠프 건설 운영안을 맺고 공사를 착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청 또는 협력업체. 자,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면 사우디 국부은행에서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것만 만들면 왕자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 돈으로 건물 짓고 다 해라.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너랑 계약을 맺을 테니 그 돈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일단은 대출을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계약을 하면. 네, 수익이 보장되는 한박집. 맞아요. 자, 16개월 공사가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게 억이에요. 숙박 및 식비가 연 3,500억. 원가 비용이 2,100억이야. 그럼 단순 계산을 빼면 1,4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연에
연에 1,400의 수익이 생겨. 근데 여기서 또 뭐 빼고 뺄 거 하면은, 자, 투자자 수익 25% 350억. 투자자 수익 25% 20년 동안 7천억을 벌을 수 있대요. 1년에 350억 정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겁니까, 여러분들? 건설하청 수익이 1,450억. 그 다음에 이퀄리티 수수료가 450억.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순수익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든다는 거야. 왜냐면은 공사대금을 계속 갚아야 되잖아. 빚졌으니까. 이해하셨어요? 1,000억 정도의 1년에 순이익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로 계약할 뻔했어요. 나도 14억 있으면 계약할 뻔했어. 맞잖아. 여러분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계약할 뻔하지 않아요? 계약할 뻔했다라니까? 아씨, 이참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와, 이 사람이 봐봐요. 자, 이 사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갔잖아요. 열린 공감에서 김충식을 만났고, 최은순을 만났고, 김진우를 만났고, 다 만났잖아. 근데 이 사람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야. 실제로 왕가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에 져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최은순과 접촉을 했고, 그래서 이걸 빨리 사업을 하려면 최은순이 직접 밖에 나와야 된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최은순이 5월 14일 날 나와요. 만약에 김진우가 최근에 3월 14일 이후로 사우디를 갔다 왔다. 4월 5일부터 이거 되게 증명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사우디에 만약에 김진우나 아니면 김건희가 갔다 오진 않았겠죠? 김건희가 갔다 오진 않았겠죠? 박강중은 사우디를 갔어요. 4월 5일 이후에 4월 며칠 날 갔나? 총선 전에 사우디를 갔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우디에 갔을 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가 누가 갔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